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에 잠겨본 적 있으실 겁니다. 네, 쇼펜하우어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분이 또 모든 삶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현명한 사람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찾는다고도 했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단순히 비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인생의 중반쯤 되면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 책이 딱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마흔이라는 시기. 네, 왜 이 시기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지, 또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좀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쇼펜하우어가 행복의 기술은 잘 죽기 위함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지혜인 것이다 이랬잖아요. 네네. 이게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삶의 지혜 같은 느낌? 정확합니다. 아주 냉철하면서도 실용적인 조언들이죠. 자, 그럼 그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우선 쇼펜하우어는 왜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봤을까요? 그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 때문이라고요. 이게 뭔가요? 그 의지. 쇼펜하우어가 볼 때 모든 생명체 안에는 그냥 살아가려는 아주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 같은 건가요? 그렇죠. 어떤 이성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는 그런 맹목적인 충동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왜 고통으로 이어지죠? 문제는 이 의지, 이 갈망이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늘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영원히 목마른 상태 같은 거군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아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죠. 근데 그럼 욕망이 잠깐이라도 채워지면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쇼펜하우어는 그것도 아니라고 봤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또 중요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의 만족감은 정말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뿐이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목표를 잃어버린 의지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즉 권태가 찾아온다는 거죠. 권퇴. 그것도 불행인가요? 그렇죠. 쇼펜하우어는 이 권태를 또 다른 형태의 불행으로 봤어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다고 했죠. 와, 고통 아니면 권퇴라니. 좀 절망적인데요. 처음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고통과 권태의 본질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변화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책이 바로 그 부분을 마흔의 경험이랑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거겠네요. 뭐랄까 반복되는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권태감 같은 거요. 맞습니다. 성취를 했는데도 뭔가 허무하다거나 인간관계에서 회의감이 든다거나 이런 마흔 즈음의 감정들이 쇼펜하우어의 진단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고통과 권태라는 시계추 운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나요? 외부적인 건 가짜 행복이라고 했다고요? 네, 맞아요. 부나 명예, 뭐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하는 행복은 늘 불안정하다고 봤어요. 왜냐면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그렇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기준을 외부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라고 강조했어요. 내면으로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빌려서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고 했거든요. 핵심은 고통을 줄이는 것에 있어요.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고통을 피하는 쪽으로. 그렇죠. 적극적으로 뭘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는 게 더 현실적인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뭘 강조하나요?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건강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평정이에요. 건강이요? 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고 말할 정도로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온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몸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평정, 이건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말해요. 남들과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거요? 네, 맞아요.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 예를 들면 지적인 활동이나 예술 감상 같은 거요. 그런 걸 가꾸는 거죠. 아, 그런 내면의 풍요로움이 진짜 행복의 기반이다. 네, 그건 누가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거니까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내면의 힘을 기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내면의 힘. 그래서 이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특히 마흔 즈음의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거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 특별히 마흔일까요?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이 좀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마흔이라는 나이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고요. 네, 그렇죠. 돌아볼 것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도 많아지고요. 맞아요.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반복되는 일상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 또 성취했는데도 뭔가 허전한 느낌, 아, 공허함 같은 거요? 네, 혹은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삶의 의미 자체를 묻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시기에 쇼펜하우어의 그 냉철한 통찰,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딱 짚어주니까 오히려 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책은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 삶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 대신에 뭐랄까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살아갈 어떤 품격 같은 걸 갖추도록 돕는 지혜를 준다고 생각해요. 품격이요? 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긍정하면서 평정을 찾아가는 그런 태도요. 쇼펜하우어 자신도 사실 긴 무명 시절을 보냈거든요. 거의 40대 중반이 넘어서야 비로소 인정을 받고 좀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런 점도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철학 소개가 아니라 지금 마흔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어떤 깊은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 삶의 고통과 권태는 피할 수 없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평정을 찾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말, 행복의 기술은 잘 살기 위한 지혜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죠. 쇼펜하우는 또 예술 감상을 통해서 잠시나마 그 고통스러운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도 했어요. 예술 감상이요? 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 고통과 권태라는 어떻게 보면 다루기 힘든 재료들을 가지고 당신만의 평온이라는 작품을 어떻게 빚어낼 수 있을지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고 또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